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는데요. 러시아 대선 정말 기가 찼죠. 온갖 부정선거가 다 동원이 됐는데 정말 뻔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러시아에서 반군 결성이 선언됐습니다. 반군, 후티 반군. 후티 반군이 예멘 결국 뒤집어 엎어버렸죠. 후티 반군, 또 아프리카에 반군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하고 교전하죠. 리비아 반군이 리비아 전 영토의 3분의 1을 먹고 있죠. 이런 반군 결성이 선포되는데 지금은 시초기 때문에 요만하지만 앞으로 이게 리비아처럼 완전히 러시아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는 날이 올까요? 자, 그러면 푸틴 정부는 이 반군을 조기 진압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어떤 내용으로 반군이 결성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4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10대 격파, 장갑차 35대 격파, 차량 50대 격파,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 30문 격파, 무인항공기 10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요. 오늘은 평소 며칠 전보다 약간 좀 소폭 적은 전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전 숫자도 적어요. 우크라이나군은 61회의 교전을 했고 적의 공격을 격퇴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40회를 격퇴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21번은 졌다는 말인가요? 아무튼 61회 교전했고 40회 격퇴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의 상원 의원인데 굉장히 강경파 인사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동안 쭉 봐왔는데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키우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원 외교위가 아니라 상원 법사위의 공화당 간사예요. 그래서 키우를 방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이 지원 법안 이거 통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 법안 통과의 문제는 상원이 아니고 하원이죠. 그래서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하원 의원들 한 5명만 딱 섭외를 하면 이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좀 성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자, 백악관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 프랑스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이 주권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그들은 말할 권리 있다. 그걸 하라 마라 우리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나토의 입장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한 주권 국가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르스키 총참모장은 무인 시스템 개발이 최우선이다. 이 무인 시스템으로 전황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인 자폭 드론, 또 무인 정찰 드론, 또 무인 수상 드론, 수중 드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로 전황을 바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2주 동안 이 드론으로 러시아군 무기를 잡은 그 전과를 발표했어요. 드론으로만 적전차 88대, 88대를 격파했다라고 밝혔는데 3월 18일 날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발표한 소형 FPV 드론으로 이룬 전과인데요. 지난 2주간입니다. 전차 88대, 장갑차 174대, 야포 133문, 트럭 180대. 야, 이 정도면 거의 한 2개 예단급 장비를 오직 이 소형 드론, 싸구려 드론으로만 잡았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건 보병 휴대용 대전차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또 아군 전차라든지 아군 포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정확한 전과를 올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쟁 초기에는 보병 휴대용 무기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미국이 지원해줬던 제벌린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또 엔로우 대전차 미사일 또 스웨덴이 지급해준 AT4 또 독일의 펜저 파우스트 그리고
칼 구스타프, 스웨덴의 무반동총이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팅어,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각광받았는데 지금 뭐 그냥 완전히 드론이 그냥 통일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드론봇 전투단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모든 부대가 이제 드론을 같이 운용하는 이런 군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18일, 19일 사이에 이 야간에 러시아 본토의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습해서 파괴를 했는데, 뭐 최근에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의 정유 시설, 정유 시설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1월에서 3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뭐 3월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정유소 피해 건수가 15회에 이르고 이 정유 용량 감소가 전국 생산량의 17%,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해서 한 30%뭐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 경제 또 민생에 치명타가 올 수 있죠. 그래서 3월에만 이 정도로 됐으니까 이제 3월 끝날 때까지 하면 한 20% 훌쩍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4월 초 되면 더욱더 많은 정유 시설이 파괴된다면 이제 뭐 6월 대반격 또 우크라이나가 그러고 있는데 그 이전에 러시아의 정유소가 거의 뭐 절반 정도 파괴되지 않을까. 드론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 드론을 탐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북한의 드론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울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정유시설, 여기까지 북한이 드론을 날려보낸다? 이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뭐 600km, 700km 우습게 날아가죠. 울산 후방이라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아군 포탄보다 포탄 사용량이 7배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건 뭐 익히 예상되고 있던 수치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드론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죠. 체코는 우크라이나의 탄약 공급을 최대한 서두르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지금 이 50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이 조성되죠. 그런데 이거 대부분 탄약인데 유럽 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만큼 빠르게 생산할 수 없죠. 그래서 체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방안, 즉 역외 구매, 유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구매, 그래서 한국에서의 구매, 이것도 강구한다라는 건데, 또 우리 한국 정부에서 뭐 최종 사용자 승인 뭐 이런 거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줄 수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돈 받고 팔기를 바랍니다. 반러 민병대들이 일주일 동안 적어일 1,400여 명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는데 좀 이따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흑해 함대 보호를 위해서 방어적 조치 준비 중이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흑해 함대에 가서 좀 혁신적인 안으로 좀 방어해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갔더니 이제 조치 중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러다 보니 이 드론으로 계속 때리다 보니 최근에 상당 기간 동안 흑해에서 바다에서 우크라이나 육지를 향해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은 전혀 지금 날아오고 있지 않답니다. 왜냐, 칼리브르는 전투함이 나와서 전투함에서 쏴야 되고 또 잠수함이 나와서 잠수함에서 쏴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흑해를 부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계속 수상 드론 보내서 자폭 공격을 하니까 배들이 꼼짝도 못하죠. 그래서 칼리브르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이스라엘 상황 보면 어제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상황이 노스가자 지역의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알시파 병원이 있는 곳이죠. 자, 지상전 추가 전사자는 없고요. 이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에서 하마스 보안국장인 파이크 알 마부를 제거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제적으로 들어오는 구호품들 이런 것들을 다 강탈해서 그걸 이제 매매하고 나눠주고 분배하고 하는 그 총책임자였다고 합니다. 경찰, 정보부대, 하마스 경찰, 정보부대의 총수장이기도 하고 그 자를 이번 알시파 병원에서 제거했는데, 이 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하마스 대원 200명을 체포했다고 해요. 200여 명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체포했죠. 또 많은 하마스 대원을 또 사살했겠죠. 그리고 이 자는 최후의 순간까지 총을 들고 저항을 하다가
결국 뭐 벌집이 되어서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악인의 최후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군은 다마스쿠스를 공습했고 그러면서 이란군의 무기고를 파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추적할 권리는 있지만 라파에 정규군 진입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라파에 뭐 하마스의 고위자들이 있다, 체포해야 된다 라고 하면 특수부대나 대테러 부대를 보내서 체포하지 정규군의 대거 진입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특수부대를 통해서 라파에서 이 하마스 고위층들을 추적 체포하는 이 작전 계획을 써서 백악관으로 갖고 와 라고 이스라엘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콧방귀를 끼겠죠.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휴전 협상 중재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연쇄 방문할 것을 예고했는데, 우리 한국에 왔다가 지금 필리핀에 갔고, 필리핀에서 이제 다음 일정으로 사우디, 그 다음 이집트를 방문해서 이 휴전 협상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를 방문하고 있는 이 지금 휴전 협상당 모사드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협상 지금 안 돼 해서 협상을 결렬시키는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휴전안을 보진 않았지만 하마스가 주장하는 그들의 휴전안이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서 굳이 하지마, 들어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EU는 서한지구에 정착하고 있는 이 관련한 이스라엘 주민들 추가 제재를 추진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서한지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인인데, 팔레스타인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인인데 서한지구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가 제재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벤 비그르 이스라엘의 국토안보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지금 레바논과의 접경지역, 이 국경지역의 자경단 10만여 명에게 화기, 총기를 지급 완료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전쟁해도 된다라고 선언했어요. 이란군은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죠. 여기에 신형 제머를 배치해서 광역 제밍 중인데, 이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제머 기지고 이 장비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의 포세이돈,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까지 우리는 제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증명할 수는 없죠. 미국은 후티의 지대한 미사일 발사대와 무기고를 공습으로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정말 놀라운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지역에서 점점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는 자유러시아 군단, 러시아계 의용병 부대들에 러시아 야권 정치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푸틴 독재 종식을 위해 러시아 지역에서 반군 창설을 천명하고 투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움직임이 러시아 안팎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부정선거 시비와 함께 혁명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러시아군에서 탈출했거나 러시아군 탈영 장병들로 구성된 반푸틴 의용병 부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7개 이상의 정착촌을 점령했으며 반격해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큰 전과를 거두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3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자유러시아 군단, 러시아 의용군단, 시베리아 대대 등 3개 부대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3월 12일 쿠르스크주 토트키뇨 정착촌을 시작으로 국경지역 3개 축선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세에 들어갔는데요.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연방보안국 병력들이 이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서 국경마을 곳곳이 이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처음 공세를 시작한 3개 부대 외에 최근에 체첸 출신 병력으로 구성된 부대들도 본토 공격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공격은 대선을 노린 단기 사보타주로 평가됐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반푸틴 의용병 부대의 진입과 시가전이 보고되고 있는 지역은 쿠르스크주의 토트키뇨, 고고레프카, 벨고로드주의 드로노프카, 스포다리우시노, 코진카, 고르코프스키,
시체티노프카 등 7개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 외에도 벨고로드주의 세레다, 솔체프카, 세베키노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교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유러시아 군단 측은 3월 18일 저녁 작전 성과 브리핑 자료를 발표하고 일주일 동안 러시아군의 사상자 1,400여 명, 전차 7대와 장갑차 26대, 야포 18문, 다란장 로켓 1문, 전자전 시스템 1개소, 차량 60여 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쿠르스크주, 토트키뇨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탄약창을 파괴하고 벨고로드주, 크라스나야 요루가 지역에서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R330ZH, 지텔 전자전 스테이션을 드론으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적은 병력으로 이처럼 큰 전과를 거뒀다 라며 푸틴 군대는 우리를 막겠다며 우리가 머물렀던 지역의 민간인 거주구역에 포탄을 쏘아대며 자국민을 죽이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반푸틴 의용병 부대들이 국경지역에서 선전하면서 이곳으로 달려와 반푸틴 전선 합류와 러시아 국내 반군 창설을 선포하는 정치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러시아 군단은 이들이 점령한 러시아 모처에서 러시아 내 대표적 야당 인사 중 한 명인 예브게니 치리코바와 함께 러시아 국내 반정부군 창설을 선언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역사적 기회를 이용해 조국 러시아를 강점한 푸틴 세력을 몰아내고 러시아를 정화해야 한다 라며 러시아 장병과 주민들의 반군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러시아 당국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몸집을 불려가는 러시아 반군, 과연 푸틴을 상대로 의미 있는 저항을 보여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자유 러시아 군단이죠. 장비가 120mm 박격포예요. 이거 이제 어딘가에 견인해서 다닌 거겠죠. 굉장히 신형 장비인데 화력 좋겠죠. 이런 거. 자 이번 그 24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자유 러시아 군단이 작년에 했던 그 상황과 조금 대비되는 것이 장비가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드론 뭐 이런 거로 이제 폭격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장비가 좋아져서 러시아 군이 제대로 지금 빨리 제압을 못 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무기고를 포기해서 이렇게 러시아 무기고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건 뭐 굉장히 큰 전과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건 정말 대단한 전략적 자산을 파괴시킨 건데, 벨고로드 지역에서 R330ZH 전자전 스테이션을 드론으로 파괴시켜버렸어요. 이런 전과,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거의 전략 자산으로 국경 지역에, 나토와의 국경 지역에 듬성듬성 배치해 놓은 건데 그걸 지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런 전과. 그래서 지금 현재 쿠르스크주의 이 지역, 그리고 주로 이제 벨고로드 지역, 이런 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 이 지역이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유러시아 군단이 한번 치고 들어가서 거기를 계속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한다는 겁니다. 치고 들어가서 이동하고, 치고 들어가서 이동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떠나고 없는데 여기다가 포격을 퍼붓는 거죠. 근데 여기는 러시아 국민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민간인을 향해서 지금 포격을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모쪼록 보급품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동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군수 지원 체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잘 돼야 될 텐데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 이제 이번 러시아 대선으로 완전히 이건 뭐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라고 황당함을 표하는 전 세계 이 사람들 또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도 러시아 내에서도 야권 인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여성인데 예브게니 치리코바, 환경운동가 겸 PC운동가예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이번 전쟁 스타트할 때 에스토니아로 망명을 갔었는데 지금 이제 숨어 들어온 겁니다. 현재 에스토니아에 망명가 있다가 여기 벨고로드 지역으로 숨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반군 창설을 선언한 거죠. 자, 이제 이들하고 우리 같이 이제 반군을 창설한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리 조직에, 우리 반군에 들어와서
자유 러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푸틴으로부터 우리 러시아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하자, 싸우자, 들어와라! 라고 하는 이 독려 연설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푸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빨리 제압하지 못하면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의외로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100년 전에 볼셰비키 혁명 할 때 그 시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보 전송 속도가 지금 생겨버렸죠. 그러니 들불처럼 퍼져나갈 수 있어요. 모쪼록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모스크바의 봄 한번 기대해 봐도 될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대해 보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